네,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입니다. 그 미국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그 부당한 요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키포인트는 결국은 미국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왜 저런 자료를 요구할까? 남들도 다 웬만한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다 부당하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 자동차 반도체 등 그런 수급 불안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까지 번져나가니까 이거의 원인을 파악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세계 반도체 패권을 계속 유지해서 반도체를 가지고 세계 경제를 어떻게 보면 주도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 후자 부분, 반도체 패권을 진다는 면에서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동맹과 같이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또 대만이나 독일과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동맹과 협력하는 방법을 택하되 우월적 지위에서 좀 압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번에 그 부당한 자료 요구는 결국 미국의 의도가 두 번째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동맹과 협력보다는 우월적 지위에서 압박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과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소비의 60%를 소비합니다. 소비 최대국이고요. 지난해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은 1,326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 중 31.7%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또 반도체만 따져오면 대한민국 전체 반도체 수출액 524억 달러 중 80%가 대중국 물량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에 대해서요. 거꾸로 중국은 수입한 메모리 반도체의 46.9%, 즉 거의 절반을 우리나라에게 조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TSMC도 똑같은 입장인데 중국과의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TSMC의 어떤 고객 정보라든지 또는 기술의 상황을 나타내는 정보라든지 그런 민감한 정보가 가게 되면 결국 중국 내부의 상황을 그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중국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삼성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다 윽박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에 대한 또 다른 논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삼성은 지금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 170억 달러, 우리 돈 20조 투자 계획을 밝혔고 SK도 1조 정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TSMC도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죠. 만약에 이런 투자 계획이 없이 그대로 지금 반도체 생산국은 대만, 우리나라, 일본, 독일 이 정도 수준인데 이 동북아가 굉장히 중심인데 만약에 미국 내 생산이 확보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윽박하게 됐을 때는 자칫하면 미국 내 수급도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바이든 대통령이 굳이 우리 개별 기업을 불러서 얘기까지 해가면서 투자를 왜 유도했을까?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기지를 둠으로 해서 향후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대만이나 한국, 정치적으로는 갈등 관계지만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 세 나라를 통제를 하되 미리 생산 기지를 미국 내 두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잘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TSMC와 삼성이 주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트럼프 정부 때 굉장한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화웨이를 어떻게 보면 고사시키기 위해서 수출을 못하게 다 막았습니다.
우리나라 삼성도 수출 못하고 SK도 못 갖다 줬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중국의 어떤 특정 기업을 공격하려 한다면, 안보 문제로 인해서 공격하려 한다면 그 수단은 TSMC나 삼성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려면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부당한 자료 요구는 시작일 뿐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미국의 현재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런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의 압박도 좀 견뎌내고 중국이 엄청 반발을 할 거예요. 중국도 눈치 보지 않으려면 이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많은 반도체 생산국과의 협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천 기술을 미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 미국에 의존한 거에 따른 파생 효과가 생산품까지 미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원천 기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반도체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반도체 못지않게 중요한 생산품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이 배터리가 향후 이 안보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데, 이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이슈를 철저히 안보 이슈로 바라보고 있는 게 문제인데, 미국 내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 이슈를 직접 챙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도체에서 향후에는 배터리까지 옮겨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반도체에 관해서 그동안은 컴퓨터라든지 컴퓨터에 준하는 스마트폰에서만 CPU가 있었지만, 이제는 기업들이 개별적인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테슬라고,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아마존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체 칩을 개발할 경우에는 종합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급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거예요. 수백 개의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너 개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등 많은 우리 기업들이 그 길로 가야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부당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 왜 저렇게 무리하게 할까? 이렇게 단순하게 대응 논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의도를 파악하고 세계 경제 구조 속에서 미중 간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미래를 어떻게 개척할까? 이 문제에 대한 실천을 가지고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관님하고 우리 통상교섭 본부장님 좀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시각에서 지금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의 공급망 각국의 이제 특히 미국의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저희도 실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다각적으로 다 포함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대응 기조를 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런 어떤 변화에서 우위적인 어떤 지위를 놓치지 않으려면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 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공급 능력, 그리고 또 다양한 핵심 인력, 이런 부분에 이제 관리와 양성, 이 부분이 이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레버리지 하에 이제 상대국과의 어떤 교섭도 저희가 대등하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저희가 어떤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도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고, 관계부처와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 5월에 저희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 대해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녹아 들어가 있다. 앞으로도 좀 더 계속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발전시켜 나갈 부분에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정부는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최대화되고 또 우리 기업들한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양이원영 의원님까지 듣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주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